거기 앞에 한 면접관 3분 정도 앉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흥미로운 얘기네요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데스노트입니다. 제가 요새 시퀄 강의만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컨텐츠들이 너무 단조로워지는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색다른 주제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뭐 그냥 추억팔이 컨텐츠인데 제가 삼성전자 면접 봤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해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첫 직장을 구할 때 원서를 딱 2개밖에 안 썼어요. 삼성전자하고 LG전자 2군데밖에 안 썼고 LG전자는 서류 광탈을 해버려서 삼성전자 한 곳만 면접을 봤었거든요.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최종 합격을 했으니까 뭐 그 기억나는 면접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봐도 좀 잘했다 싶은 것들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2010년 공채로 들어갔으니까 뭐 벌써 13년 전 이야기라 뭐 지금 면접 프로세스랑 얼마나 좀 맞아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취할 내용이 있으면 취하시고 나머지는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당시 면접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었어요. 인성이랑 PT 그리고 토론 면접 이렇게 있었는데 먼저 인성 면접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선 대체로 뭐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서 제가 뭐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뭐 그게 다 기억나진 않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딱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스타텍 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타텍이라는 그 모토로라 휴대폰 아시나요? 뭐 20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000년대 이후에 스타텍이 좀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거 말고 한 1998년, 99년쯤에 한창 나오고 있던 모델이 있습니다. 이 검은색으로 되게 플라스틱 재질의 좀 독특하게 생긴 휴대폰인데 이게 화면도 흑백에다가 딱 2줄만 나오는 아주 오래된 모델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한 매니아들을 만들어내서 이 휴대폰 세대 교체가 막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구식 휴대폰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대략 2006, 7년 혹은 8년 이 정도까지 썼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분해 조립이 쉬운 편이라 사람들이 그냥 막 뜯어가지고 튜닝하고 그러고 놀았었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인 또그 커뮤니티 다음 카페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가입해서 뭐 이런저런 정보 교류도 하고 뭐 튜닝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땐가 2학년 땐가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될 때쯤 제가 문득 스타텍 우산을 만들면 여기 사람들이 이 커뮤니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 당시에 막 그 벤츠나 BMW 사면은 그 장우산에 막 그 로고 찍혀 있는 그런 우산 같은 거 보고 떠올린 단순한 아이디어였는데 그 당시에 스타텍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좀 나이대가 있는 30대 이상의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검정색 장우산에다가 모토로라 로고하고 스타텍 로고 이렇게 딱 박아서 팔면은 나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념품 파는 곳 여기저기 좀 찔러봐가지고 나름 뭐 우산 디자인도 어느 정도 좀 괜찮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소량 주문 받아주는 곳 그런 곳이 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소량 주문 받아주는 곳을 찾아서 도안을 보내가지고 한 50개인가 100개인가 되게 소량을 찍었어요. 그냥 그 커뮤니티 대상으로만 팔려고 했던 거라서 뭐 저도 그렇게 돈 벌려는 목적보다는 자기만족의 측면이 더 컸고 그래서 많이 찍지도 않았고 그렇게 비싸게 팔지도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약간의 수익은 남겼지만 그렇게 뭐 큰 수익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할 때 저도 상표권 문제가 분명히 걱정이 됐기 때문에 모토로라 코리아 쪽에 연락을 해서 서면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게 동호회 대상 한정이고 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별 문제 없이 오케이를 해준 것 같았어요. 이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좀 해보지 않았을 독특한 경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소서에 썼는데 여기에서 제 전략이 뭐였냐면 저는 이걸 되게 어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타텍 우산이라는 워딩과 함께 간략하게만 서술을 했는데 제 의도는 이거를 좀 궁금하게 만들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너무 자세하게 써버리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만 딱 읽어도 너무 다 이해가 돼버리면 안 물어볼 것 같기도 했고 혹은 그냥 자세하게 썼어도 또 물어볼 수도 있죠. 직접 듣고 싶으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한들 제가 구두로 말하는 게 이미 써버린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읊어대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자세한 기술은 피했고 그렇다고 또 너무 함축적으로 쓰면 아예 안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 그 중간 지점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서술을 했어요. 그 덕분인지 면접에서 정확하게 제 의도대로 이거를 물어봐 주셨고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너무 잘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대답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그 상표권 문제도 제가 일부러 자소서에 쓰지를 않았거든요. 역시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빈틈없는 답변을 했었죠. 그리고 인성 면접에서 기억나는 두 번째 질문은 일종의 출신 성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제3자의 관점에서 제 이력서를 봤을 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 하는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중 하나 떠오른 게, 이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다는 점이랑 이 ROTC 출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일 수 있게 느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회학이라는 전공이 아무래도 조금 진보적일 거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고, 반대로 군대라는 조직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뭐 ROTC를 하고 장교로 복무했다고 하면은 이 뭔가 이념적인 갈등이 스스로에 좀 내재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스스로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왠지 물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되게 좀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특히나 좀 더 대기업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질문이 그 인성면접 굉장히 초반부에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뭐 전 준비한 대로 답변을 잘 했었고, 면접관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딱히 꼬투리 잡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잘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두 가지 사례에서의 포인트는, 사전에 질문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인터뷰가 훨씬 좀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 레주메든 자소서든 자기 거 보면서 어떤 질문거리가 나올 만한 게 있는지 계속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뭐 우리가 바둑이나 뭐 체스 둘 때 훈수 두는 사람이 좀 더 막 잘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 거를 내가 보기보다는 남이 봤을 때 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조금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거 물어볼 것 같은지 한번 이런 예상 질문을 받아가지고 좀 폭넓게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이 면접에서 뭔가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이력서나 자소서를 준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 토론 면접에서는 뭐 제가 그렇게 딱히 잘한 건 없었어요. 애초에 그 토론 주제가 제가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지금도 그 주제가 기억이 나는데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찬반,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팩트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냥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그냥 전략적으로 딱 너무 소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말을 하지도 않고 적당히 중간 점수만 받겠다는 목표로 임했었습니다. 뭐 굳이 하나 제가 뭔가 좀 남들과 다르게 한 점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토론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 토론할 그 면접 참여자들 이렇게 삥 둘러 앉아 있는 상황에서 한 명씩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시켜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런 오그라드는 자기소개를 준비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거를 어떤 기회가 되면 이걸 써야겠다라고 준비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서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갑자기 쟤 뭐지? 이럴 만한 좀 뜬금없는 자기소개였고, 그 뭔가 일반인들 나오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할 법한 그런 자기소개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미친 척하고 이왕 준비한 거니까 그냥 하자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뭐 그거 하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싸해졌으면은 진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뭐 이게 엄청 재미있는 자기소개는 아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거기 계셨던 분들이 그냥 다 좀 웃어주셔가지고 그때 그 무거웠던 그 초반의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속으로 생각했죠. 저는 뭐 웃겼으면 됐다. 토론 면접에서는 그 특별한 거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면 좋다라고 추천한 건 아니고 그냥 그랬었다. 지금 생각하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다시 하라고 하면은 글쎄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마지막 파트는 PT 면접이었는데 뭐 주제 던져주시면 거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는 기억나요. 아마도 그 프린터기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프리미엄 라인의 프린터기를 만들 계획이다. 어떻게 하면 뭐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주제를 받은 다음에 뭐 따로 내용을 준비할 시간이 좀 주어지고 자기 차례가 되면은 이제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뭐 제 전공은 당시에 사회학이긴 했지만 그래도 마케팅 직군을 준비했던 거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하고 갔었고, 그래서 그냥 뭐 마케팅 관련된 제가 공부한 것들은 최대한 막 다 동원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어요. 뭐 수학 분석이나
STP 전략 같은 거 대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뭐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추가를 했던 거는 나름 좀 차별화를 두겠다고 하고 넣은 건데,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시계, 오메가라는 브랜드의 시계는 이 최초의 달에 다녀온 시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노트, 몰스킨 노트 같은 경우는 뭐 헤밍웨이, 고흐, 피카소가 사용한 노트라는 그런 식으로 좀 마케팅을 했었죠. 근데 뭐 사실 몰스킨은 그냥 좀 MSG가 가득한 마케팅이지 정말 그 사람들이 이 몰스킨이라는 브랜드를 쓴 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이 성능에서 엄청 뛰어난 차별성을 내기가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썰을 풀었어요. 이거는 마케팅 교과서에는, 적어도 제가 봤던 그런 책들에는 안 나왔던 내용이니까 좀 나름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던 건데, 딱 이 이야기를 한 중간쯤 했을 때 이 밖에서 그 면접을 관리하시는 분이 무득하고 들어가지고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정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앞에 한 면접관 3분 정도 앉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흥미로운 얘기네요 이러면서 끝까지 한번 들어볼 거니까 시간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얘기하라고 해서 준비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조금 시간이 꽤 오버가 됐는데도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이 끝났을 때 뭐 100% 확신까지는 아니었지만 이거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었죠. 저렇게까지 흥미를 가지고 들어주셨으니까.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면접을 잘 통과를 했고, 그것이 그렇게 저의 첫 직장이 되었었죠.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떠올렸었냐면은, 커피챗 하다 보면은 이제 종종 레주메나 뭐 자소서 같은 거 좀 봐달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옛날에 인터뷰 봤던, 면접 봤던 게 생각이 나고, 그래도 잘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니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추억팔이 삼아서 한번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아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